반가 안녕하세요. 메가랜드 8회 모의고사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옳은 것인데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과 중개의뢰인 을은 을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유효기간 3개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 되겠는데요. 갑은 지체 없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죠. 7일 이내.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요. 2번은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임대차 의뢰를 한 경우 거래 성사와 관계없이 거래가 성사되어야 위약금을 주는 거고요. 의뢰만 했다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거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그냥 위약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면 되죠. 5번 을이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갑에게 약정한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해야 된다. 중개보수가 아니고 위약금이죠. 위약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아니고 위약금.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아닌 것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죠. 정답은 1번이네요. 양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12번에는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확인 설명서 3의 서식입니다. 3의 서식. 3이면 토지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1, 2의 서식,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역시 건물이 있는 1, 2의 서식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환경조건을 확인하여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입지조건인데요.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 5개가 있습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판매시설은 도로, 대중교통, 도대 2개만 해당되죠. 주차장, 판매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은 1의 서식에는 기재해야 되지만 3의 서식에는 기재 안 해도 됩니다. 5번에 비선호시설 기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비선호시설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죠. 근데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표준서식,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물건의 인도일시는 기재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할인입니다. 또는이 아니고요. 자, 공동중개 한 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업공개사 서명 및 할인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 법제 33조 하나인 의뢰인과 직접거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 금지행위에 직접거래가 있죠. 직접거래. 자, 직접거래에 관련해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여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직접 개업공개사가 싸게 의뢰인한테 샀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받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업공개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의뢰인과 직접거래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네, 판례입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개발이죠. 개발.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 의뢰인이 직접거래에서 의뢰인에는 중개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에서 개업공개사가 경제공동체인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직접거래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네, 배우자 돈으로 배우자가 직접 사는 걸 중개하는 것은 사실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사실상 모든 주도권은 개업공개사가 가지고 있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금지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직접거래를 회피할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직접거래에는 매매계약은 포함되지만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다 포함되죠. 모든 거래가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매매계약도 직접 거래하면 안 되지만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임대차 계약도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업공개사의 배우자와 개업공개사의 애인과 의뢰인이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다만 직접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애인 명의로 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피신고인이라고 하면은 신고당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종결하려면.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센터는 매월 7일까지 매월 7일이 아니라 10일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이 되겠습니다. 10일. 7일이 X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틀린 것인데요. 1번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중개행위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쌍방 당사자 의뢰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번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방문한 중개 의뢰인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왜 중개행위인지를 판단하느냐 하면은 우리 법 제30조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중개행위, 즉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따라서 이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을 하면서 손해를 입혀도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면 보험금, 공제금을 받을 수 없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을 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다. 5번에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그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도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는 것도 중개행위니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금액입니다. 포상금이 좀 이게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계산하는 것만 해보면 되겠죠. 연습만 해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기억, 갑은 법 제33조 2항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한 A와 또 다른 개업공개사 허위 광고를 요구한 B를 각각 신고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기소유예, 공소제기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개가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라고 했죠. 즉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했다고 본다면 또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면 둘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럼 포상금은 전부 다 2명 얼마입니까? 각각 50만원씩이죠. 50만원씩. 50만원씩 각각 신고했으니까 100만원이 되겠네요.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은 100만원이네요. A와 B에 대해서 각각 50만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고 판사는 무죄 판결을 했다. 배분 방법이 없었다. 무죄 판결도 포상금 받습니다. 무죄 판결도 포상금 받는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을 못 받지만 무죄 판결도 포상금 받습니다. 균등하게 배분 25만원씩 주죠. 갑과 을이 25만원씩입니다. 자, 지금 기억은 갑이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갑과 을이 각각 25만원씩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을은 법 제33조 1항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를 조작한 개업공개사 D를 신고하였고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을 50만원이 되겠네요. D것에 을 50만원. 자, 그 다음에 리얼에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하여 발각된 이후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발각된 이후는 포상금 안 줍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갑이 50만원 25만 하니까 125만원, 을은 5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균분 25만원 있으니까 75만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은 125만원, 을은 75만원. 5번이 정답입니다.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게 3번 출제됐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중개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 및 특수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1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옳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 암기 프린터 숫자 암기하는 거 다 내드렸죠. 암기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암기 프린터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